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세아제강이라는 회사에 대한 겁니다. 최근에 철강 산업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래서 철강주 관련돼서 또 괜찮은 회사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세아제강이라는 회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세아제강 관련된 거를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참고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아제강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보면, 세아제강은 강관을 만드는 회사예요. 강관은 이제 그 철강의 한 제품의 종류인데, 그 철광석으로 만드는 파이프, 철 파이프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파이프가 뭐 건설, 자동차, 조선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LNG나 가스 이쪽을 이송하는 파이프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 강관의 비율이 87%나 된다. 이거는 참고로 철강 제품의 분류, 철강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건데, 세아제강은 여기서 강관을 만들죠. 여기도 보면 세아제강이 있고, 이런 게 파이프 같은 게 강관이에요. 보시면 여기 HR 코일, 열연 코일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강관을 만들죠. HR 코일은 보통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데서 만들고, 세아제강은 HR 코일을 받아서 강관을 만들죠. 근데 최근에 철광석, 철강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HR 코일도 많이 올랐고 강관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세아제강 입장에서는 강관을 파니까 강관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겠죠. 세아제강 관련된 사업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봤고, 오늘은 세아제강 배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배당이 얼마 주는지를 보면 이제 그 회사의 주가도 어느 정도 역추산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아제강의 최근 배당 실적을 한번 보면 배당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세아제강이 배당을 늘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세아제강이 배당을 늘리는 이유를 알면 우리가 거기로부터 어느 정도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또 참고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세아제강의 최대 주주는 지금 세아제강 지주고, 세아제강 지주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세아제강의 이주성 부사장이 지금 가장 많이 지분을 들고 있어요. 보시면 21.63% 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회장은 이주성 부사장의 아버지인 이순영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나중에 이주성 부사장한테 이 사업을 물려줄 거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도 이미 지분상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차기 회장은 이주성 부사장이 될 확률이 되게 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주성 부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세아제강 지주의 사업 가치를 많이 올리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배당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왜냐하면 세아제강의 최대 주주가 세아제강 지주니까 세아제강 지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런 가정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22.82% 가지고 있는 에이펙 인베스터스, 여기 세아제강 가족이랑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딱히 경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뭐 지분 구조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작년 8월에 세아제강 지주가 영국 정부랑 모노파일이라 그래서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 그거를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어요. 2022년까지 짓는다고 하는데 이 공장이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커요. 보시면 영국이 1년 동안 모노파일 수요가 1조인데 이 공장이 거의 이거의 반인 5천억 규모까지 생산을 할 수 있다. 엄청 큰 공장이죠. 이 큰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세아제강의 배당을 높이는 방법이다. 실제로 세아제강은 최근에 배당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그룹 내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차기 회장인 이주성 부사장이 세아제강 지주를 키우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세아제강이 앞으로 배당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아제강 그룹 내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은 바로 세아제강이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세아제강 지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세아제강이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영국에 짓는 공장이 1년에 최대 5천억 원 규모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세아제강 지주의 시가총액이 3,16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규모가 진짜 엄청 큰 거다. PSR 기준으로 0.6밖에 안 됩니다. PSR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니까 PER이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인데 PSR은 0.6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하물며 이 수치는 세아제강 지주가 세아제강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나 배당금 이런 거는 다 제외하고 계산한 값이다. 그렇게 따졌을 때 세아제강 지주도 앞으로 업사이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오늘은 세아제강의 배당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으니까 다시 세아제강으로 돌아가 보면 2018년에 세아제강이 73%의 배당 성향을 줬어요. 당시에 세아제강은 70억 밖에 돈을 못 벌었는데 배당금을 1,800원을 줬거든요. 배당 성향이 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얼마만큼 주는지를 보는 거니까 보면 70억 밖에 안 벌었는데 1,800원씩이나 줬다. 돈을 별로 못 벌었는데도 배당금을 많이 줬죠. 바로 19년에는 250억 정도로 올랐는데 2,000원, 거의 배당 성향을 23% 가져가고, 작년에는 330억 벌고 2,500원을 줬어요. 작년에는 21%. 보시면 세아제강은 돈을 별로 못 벌었을 때도 73%의 배당 성향을 유지했고, 그 후로는 계속 2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올해도 최소 20%의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제 생각은 20%보다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아제강 지주가 이제 영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앞으로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상 세아제강이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은 예상치가 564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단기 순이익이 564억인데 배당 성향이 20%다. 그러면 예상 배당 총액이 113억이죠. 배당 성향이 단기 순이익 대비 배당 총액이기 때문에 113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배당 총액이 113억이면 한 주당 배당은 우리가 4,000원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아제강이 돈을 계속 잘 벌고 배당 성향을 최소 유지만 해준다 그러면 올해는 4,000원을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4,000원 배당금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세아제강의 과거 배당 수익률이 보통 과거 2.8에서 3.2% 사이로 움직였는데, 보통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당시에 주가가 가장 낮을 때고, 배당 수익률이 낮을 때는 가장 주가가 높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3.2%일 때는 12만 5천원, 2.8%는 14만 3천원, 이 사이에서 세아제강의 주가는 움직일 확률이 높다. 계산하는 거는 배당금 4,000원에다가 3.2를 나누면 나오겠죠. 이거는 배당금 4,000원에다가 2.8%를 나누면 나오겠고, 그러니까 세아제강이 올해도 돈을 컨센서스상 유지만 해주고 배당 성향만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저희는 13에서 29%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희가 미래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PER을 이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에비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향후에 배당을 얼만큼 줄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했을 때 주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PER이나 에비타 이런 거는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변동이 되게 커요. 근데 배당 같은 거는 배당 성향만 유지해주고, 회사의 지분 구조나 회사가 돈이 많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최근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갔을 때 배당을 대폭 늘렸었잖아요. 이런 거는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당으로 주가를 계산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가정이 들어가죠. 세아제강이 돈을 올해도 컨센서스상 돈을 그만큼 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유지해준다, 이런 가정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최소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관건은 세아제강이 올해 컨센서스상 돈을 그만큼 벌 수 있는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최근 세아제강의 매출이랑 영업이익이고 포스코의 매출이랑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세아제강은 포스코로부터 원재료를 사서 강관을 만들어요. 철광석으로 HR 코일도 만들고 강관을 만드는데, 최근 철광석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철강 가격도 엄청 올랐고.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에서 4분기로 갈 때 매출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올랐어요. 근데 세아제강은
작년 3분기에서 4분기로 갈 때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졌단 말이죠. 당시에 철광석 가격도 오르고 철강 가격도 올랐어요. 근데 희한하게 포스코는 올랐는데 새아지강은 떨어졌단 말이죠.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말한 거를 보면 환율이 떨어졌고 스프레드 일시적 축소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면 엄청 크게 떨어졌단 말이죠. 제가 또 스프레드를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스프레드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는 HR 코일이랑 강간 가격의 마진을 이야기하는 건데, HR 코일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강간도 물론 오르긴 했지만 HR 코일이 오른 거에 비해서 강간이 많이 오르지 못해서 스프레드 감소가 일어났다 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올랐지만 새아지강은 영업이익이 대폭 하락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뭐 환율이 하락하면 강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돈을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맞는 거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철강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철강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강간 가격을 많이 못 올린다 이러면 앞으로의 실적도 조금 우리가 우려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걸 한번 염두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R 코일은 많이 안 팔리지만 강간은 많이 팔려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받쳐준다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기대 수익률을 그만큼 우리가 배당을 역추산했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아지강의 최근 업황은 그렇게 또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새아지강 같은 경우는 미국 에너지관, 뭐 파이프,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거 수송할 때 파이프가 많이 쓰이는데,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쿼터제 그리고 무역확장법 관련돼서 관세를 매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번 철강 영상에서도 좀 다뤘었는데, 그래서 이게 끝나면 새아지강은 강관을 미국에 많이 팔면 수익이 올라가겠죠.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좋은 점이라 생각되고, 두 번째는 전방 산업이 일단 되게 좋아요. 자동차, 조선, 건설 이쪽으로 엄청 좋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강간의 수요도 많아진다.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이 되게 열풍이죠. 그리고 완전한 신재생으로 가기 전에 LNG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로 강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 라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번 철강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앞으로 철강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긍정적인 업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투심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저번 철강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18년도에 트럼프가 쿼터제라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때부터 미국향 수출 추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새아지강도 원래 미국에 파는 수출 물량의 거의 50%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쿼터제가 없어진다 그러면 새아지강은 되게 혜택을 받는 거죠. 트럼프가 당시에 안보 관련된 문제로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막 매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는 나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관련돼서 미국에서도 되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에너지용 강간에 최근 미국으로 수출되는 가격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 새아지강은 이걸 파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 강간의 가격이 올라가면 새아지강의 이익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아지강이 올해 컨센서스상 그만큼의 돈을 번다 그러면 업사이드는 아직 10%에서 30%까지는 우리가 배당금을 통해서 봤을 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하는 수출 규제 관련돼서도 철강산업의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원유랑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파이프도 많이 쓰인다 그러면 새아지강도 되게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이랑 미국의 열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근데 새아지강은 이 열연을 통해서 강관을 만드니까 이 스프레드가 앞으로 중요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새아지강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이거를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만큼만 진짜 확실히 나와준다 그러면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충분하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새아지강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다뤘는데
세아제강 뭐 사업 구조도 괜찮고 뭐 그렇긴 한데, 오늘은 좀 배당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커서 배당 관련된 이야기를 위주로 좀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그러면 다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